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11일 부경 금액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적이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방송을 통해서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던 맛필이 있었죠. 지난주에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임팩트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11월 6일 1호 경마 서울제 구경주의 인듀어런스라는 마필 6세 마필이고 총 8뒤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의 인기순위 7위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놓고 때렸고요.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그야말로 다 오픈을 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당시에 적중배당이 35.4배, 삼복승식이 60배입니다. 자, 이 경주를 일단은 이펙트 있게 적중을 했고요. 이번 주도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부경경마 준비된 승부 경주는 오늘 첫 승부를 제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만큼 확신 있겠죠? 다 오픈하겠습니다. 누님수의 마필 3경주 A급,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다이렉트 승부입니다. 여기에 7경주 A급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출전한 경주에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참고를 부탁드리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번 힘차게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한번 방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앞말간의 경주이고요. 역시 루키 원경주이기 때문에 상금이 4등급 상금입니다. 거의 강공은 필연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고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위권에서 좀 압축이 필요한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이 마필이죠. 그래핀 랩월드라는 마필. 이 마필은 주행승차 때도 상당히 기본기가 좋았던 걸음이었었고요. 뒷심의 완성도라든가 상당히 좋았던 걸음이었고 데뷔전 때 준우승을 했고요. 1분 2초 2했다는 기록이고 종반의 여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3등 타임 37초대. 그러니까 직전과 이번 경주를 비교해 봤을 때 크게 여건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유현명 기수의 기승을 하고 있고요. 부담 중량도 별적 A형 방식이기 때문에 직전 가동이란 523의 부담 중량. 외곽 게이트로 밀린 점은 크게 변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마필은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좋고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 그에 따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4번 그래핀 랩월드입니다. 이 마필이 이번 경주 강력하게 믿을 수 있고요.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바로 이 4번 희망의 아침이라는 마필. 현재 인기 마필이고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의 능력은 글쎄요 여전히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주목할 부분은 일단은 주행사 대비해서는 걸음의 성장세가 좀 돋보이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대비해서 걸음의 성장세가 돋보였는데 그에 따른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직전 경주의 레이스를 지켜보면 그렇게 강한 레이스 편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약편성의 이 마필이 종반에 한 발을 쓰는 모습이었는데 글쎄요 저랑 한번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 4번 희망의 아침은 일단은 뒤로 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제가 뒤로 돌리는 건데 2뒤의 마필 노림수로 가져갑니다. 바로 1번 메타퀸 여기에 5번 한솔 브레인입니다. 5번 마필도 데뷔 전치로는 신의 마필이고요. 종반에 걸으면 아주 조금 아쉽게 밀리긴 했는데 이 정도의 걸음이라면 충분히 입상권에 도전할 정도의 그런 잠재력이 있는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훈련 강도라든가 출발 연습이라든가 출발 연습 2번을 시행했고요. 훈련 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이제 28조 마방에 신마 승부율이 좀 약한 마방인데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8조 마방이 이 신마 승부율이 약한 게 아니라 워낙 좋은 마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뷔전의 성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는데 거의 되는 마필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능력상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에 대해서는 승부를 해줬습니다. 또한 이번 경주 28조 마방의 승부가 될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송경윤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 5번 마필의 기대치는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5번 마필 기본적으로 스타트도 상당히 좀 빠른 강점이 있고요. 배당 마필이자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은 1번 메타퀸입니다. 역시 신마들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3번은 지켜봐 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래핀 랩 월드처럼 데뷔전 때부터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도 있지만 일단은 적응력 부족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행심사 때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 마필인가는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잠재력이 상당히 잘 갖춰진 마필이고요. 그러면 직전 경제 입상 실패 요인은 저는 뭐 2가지로 봅니다. 뭐 첫 번째는 당연하게 실전 적응력 부족이죠. 좀 늦게 적응하는 마필들도 있는 반면에 빠르게 적응하는 마필도 있고요. 2번째는 뭐냐면 거리 부담이 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데뷔 전에 1200m 레이스, 또한 당시에 좀 강하고 빨랐던 마필들이죠. 한센 코드걸, 피스톨스타, 이런 마필들이 좀 빠르고 강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앞선의 경합을 펼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중반에. 자, 이번 경주는 이전째 경주고요. 뭐 질병내역 없습니다.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병내역 없고, 게이트 이점과 게다가 이번 경주의 거리가 1000m의 거리입니다. 직전 대비 거리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죠. 실전 적응을 마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마필의 잠재력이 분명히 뛰어난 마필입니다. 저는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메타퀸과 희망의 아침의 능력을 비교해 본다라면 희망의 아침의 잠재력은 이 마필한테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이제 6번 마이멘트라, 순발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선행용 마필이고요. 여기에 외곽에 있는 12번 보라챔프라는 마필도 나름대로는 기본기는 좋아 보이는데 워낙 강력한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도 되고 저 마필도 되고 의미 없죠. 압축을 해 본다라면 저는 뭐 간명하게 들어갑니다. 간명하게 10번 그래핀 랩 월드, 이 마필은 부동의 축입니다. 10번은 부동의 축이고 노림수의 마필은 1번 메타퀸, 5번 한솔 브레인, 여기에 이제 안고 한다면 이제 4번 희망의 아침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현장에서 분명히 4번 마필이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주의 노림수의 마필 10번을 축으로 해서 1번, 5번 이렇게 2대의 마필을 2방으로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가 됐고요. 루키 경주가 아닙니다. 그냥 뭐 일반 6등급 레이스고 편성은 좀 약하고요. 그러나 이번 경주는 크게 이변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딱 3두의 마필로 간명하게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마필은 바로 네이션 1번 빅터 바시움입니다. 최근에 빅터 바시움이 저는 이 마필에 대해서는 이제 공백기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주행사를 다시 받으면서 공백기를 거쳤죠. 그리고 9월달에 주행사를 받았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와, 이 9월 3일 주행심사 때 그런 자체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 이전에도 이 마필은 잠재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공백기를 거치면서 예전 대비 더욱더 많이 성장된 모습이었고요. 단 복귀 전에 인기 순위 1위, 기록은 나쁘지 않았었고요. 3등에 그쳤고 그 다음 경주에도 해볼만한 레이스였는데 아쉽게 3등, 또는 직전 경주에도 인기를 모았지만은 아쉽게 5위에 그쳤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도 이 빅터 바시움을 마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앞선의 2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땐 물론 주행사 때 그러면 좋았었고 이전 대비 많이 성장이 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마필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때 10월 28일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다고 이렇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단 이번 경주는 좀 예외입니다. 왜냐면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뭐 이번 경주 주요 마필들은 4세 마필, 뭐 10번 이상을 뛴 마필도 있고요. 거의 뭐 입사행 경험이 있는 마필들이 없죠. 편성이 너무 약하고, 두 번째 약편성에 정말 편한 선행입니다. 그러면 이 여건에서 빅터 바시움을 마필이 못 들어온다, 상상이 안 됩니다. 약편성의 선행이고 특히 뭐 2번의 경주에서 입상 실패였지만 기록이 말해주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직전에는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 게이트의 2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1번 빅터 바시움은 이번 경주만큼은 정말 꼭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울줄리 조교사가 상당히 좀 잘 쓴 것 같습니다. 2주 만에 출전한 점도 역시나 잘 썼고
편성의 운도 따랐고요. 게다가 게이트 A점까지 고려해본다면은 1번 마필의 믿음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1번을 믿고 할 수 있는 경주가 되고요. 6번 스토머게입니다. 이 마필은 최근에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죠. 지난 9월 16일 날 빅터 바슈이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치면서 한 6마신을 졌습니다. 졌는데 이때 이 마필의 뒷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여력이 남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전과는 다르게 걸음이 많이 좋아졌고, 물론 이제 이때도 걸음은 좋았습니다. 점차적으로 적응 중에 있는 과정인데 직전에 또 한 번의 성장된 모습. 자, 여러분들 이번 경주에 주목할 부분이, 직전에는 솔직히 이 마필이 훈련이 좀 약했습니다. 훈련 강도가 습보 4바퀴를 돌렸던 마필인데 습보 조교가 없죠. 그러나 이번 경주 또 한 번의 준비를 하면서 습보 조교를 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절염이라는 질병 내역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장 판단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만, 편성만 놓고 봤을 때는 절대 뺄 수는 없습니다. 필히 안고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스토머게임. 그러니까 이 편성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마필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3번 사이먼 탁거리라는 마필. 이 마필도 꾸준하죠. 뭐 임팩트 있는 그런 화력은 아닙니다만 경주 내용이 꾸준합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최근에 부경에서 정말 가장 열심히 타는 기수 서수훈 기수입니다. 게다가 서울에는 이동하 기수죠. 정말 이 두 명의 기수는 뭐 가고 안 가고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실화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는 기수고, 그 외적으로 부경에서 블루칩은 서광주 기수, 거기에 이용락 기수입니다. 정말 이 감량까지 받고 있는 기수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자신감이 정말 많이 올라왔고요. 최근에 성적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서광주 기수가 기승한 감량에 있는 이점이 있는 마필들은 웬만하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이먼 탑건이 아직까지는 16번의 경주 중에 입사 행점이 없는 마필이고 4세 마필인데 최근에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다. 게다가 편성이 약하다. 플러스 알파로 서광주 기수의 기승이다. 자, 이 점은 분명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마필. 이 3두의 마필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2회 마필은 하트 브레이커라는 마필이 분명히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데, 역시 제가 이 마필은 주행사 때에도 좀 뒷심이 좀 변수다. 일정 부분 초반에는 앞선에 붙어주지만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변수인데, 이번 경주의 거리가 1200m 레이스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직은 이 마필이 1200m 레이스를 소화할 정도의 그런 뒷심에서는 조금은 부족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트브레이커. 그래서 이 경주는 좀 간명합니다.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간명하게 이번만큼은 됩니다. 무조건 됩니다. 빅터 바슘을 강력하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볼 수 있겠고, 1번 마필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레이스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6번 스토머게임, 3번 사이먼 탑건, 여기 이제 뭐 복병 마필은 8번입니다. 하트브레이커. 1번을 축으로 해서 3번 6번 6번 3번 1번 축에 6번 한방, 3번 그 다음에 복병은 8번, 이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크게 변수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루키2 경주입니다. 루키2 경주. 상금이 5등급 상금이고요. 나름대로 의지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고,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승부 의지라든가 뭐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평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전반부의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최고의 메인 승부 경주, 전반부 메인은 3경주입니다. 3경주 오픈을 하겠습니다. 누님수의 마필. 제가 직전에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을 주목해야 된다. 바로 5번 여수토네이도입니다. 여수토네이도 같은 경우가 그동안에 9번의 경주를 치르고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4세 마필. 그러면 이 편성에서 이 마필이 과연 되겠느냐? 100% 됩니다. 이미 여수토네이도 마필은 이 주행사 때 제가 이때 왜 봤냐면, 데뷔할 당시부터 이 여수토네이도는 제가 계속 쫓고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에 따른 잠재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던 마필이고요. 그러니까는 마필이 생각보다는 성장세도 더뎠고 뭐 병력 내용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전 능력 발휘가 좀 어려웠던 모습이었는데 10월 8일 공백기를 거치고 11개월 만에 출전했던 주행사 때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전에 이 김혜성 기수를 기승시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정말 뭔가 내용이 있다. 그에 따른 확실한 촉이 왔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공백기가 11개월로 길다 보니까 실전 감각에 조금은 아쉬움이 좀 있었던 그런 경주였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직전 이상을 100% 저는 인정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미 변화가 확실히 왔고요. 기본적인 잠재력이 있는 마필, 게다가 직전 대비 훈련 강도가 확연하게 달라졌죠. 이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직전에는 좀 무리수를 좀 피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간만 봤던 경주였다면 이번 경주는 33조 마바에서는 일단은 상금을 벌어야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거는 이 마필의 능력에 의심이 여지는 없습니다.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편성이죠. 3번 타이탄 K라든가 4번 이터널 에이스, 9번 아임킹이지, 뭐 언제나 영웅, 여기 7번 날라까지 가능권을 딱 봤는데, 자, 이 편성이면 여수 토네이도라는 마필이 100% 되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이라면 자, 이거는 뭐 찬스입니다. 절대적인 찬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인기 순위를 좀 지켜봤는데 현장에서 좀 많이 팔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바람이 안 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뭐 바람 불어도 좋습니다. 이미 뭐 준비가 된 마필, 팔린다고 해서 이 마필을 노리질 않는다? 어리석은 짓이죠. 5번 여수토네이도 강력하게 이번 경주 절대 좀 믿고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5번 마필. 그럼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번이 인기순위 1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직전에 서광주 기수가 정말 잘 탔죠. 거의 뭐 우승 마필과 4분의 3마 신차였습니다. 인기순위 3위 마필이 최종적으로 들어온 성적은 2등이었고요. 그런데 서광주 기수가 이번에 타는 마필은 이터널 에이스라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권호창 기수가 8월달에 호흡을 맞추긴 했지만, 권호창 기수는 18조 마방의 마필에 시은 한번 기승해서 1승 준우승 2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입상률을 따진다면은 5.9%, 100번 타면은 6번 들어오는 확률적으로 좀 낮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경주 8번 마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서광주 기수가 선택한 이터널 에이스를 의지와 능력으로 좀 더 세게 인정을 합니다. 이터널 에이스. 그래서 이제 4번 마필을 저로서는 좀 더 세게 인정을 하고, 반면에 3번 마필은 인기순위 대비해서는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뺀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임팩트 있는 주력 적중이죠. 그러면 3번 마필은 저는 주력 막권에서는 조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 라는 판단이고, 1번 불의 여신도 나쁘진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해란 마주가 동반 추천시킨 마필이 1번과 6번인데 아무래도 이제 6번의 경쟁력보다는 1번이 좀 더 센 마필이고요. 게다가 최근의 내용이 좋습니다. 입상은 없지만은 최근의 기록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따라서 일단은 1번 불의 여신도 나름대로 가능권에 들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요. 자, 이외 마필은 이제 외곽에 있는 7번, 9번인데, 이 7번 날라라는 마필. 저는 솔직히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잠재력을 좀 세게 인정을 했는데, 직전에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이었는데, 제가 볼 때 저에 따른 기대치보다는 성적과 기록과 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번 날라도 저로서는 이번 경기 조금은 저평가를 합니다. 자, 3경기는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전반부의 메인 승부처고요. 전반부의 메인 승부처 꼭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5번 여수 토네이도 오픈을 하겠습니다. 5번 마필. 5번은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1번, 3번, 9번 이렇게 4대의 마필을 쳐내립니다. 5번 축에 4번, 1번, 3번, 9번이고 저의 강력한 누림수는
5번 중에 4번입니다. 물론 이제 최종 판단은 현장에서 하겠습니다. 과연 이제 어떤 마필 쪽에 주력으로 들어가느냐, 현장 상태라든가 마필의 상태 또는 주로 파악이라든가 기승기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여건만 놓고 본다면은 이 편성에서는 5번 축에 4번을 강력하게 누려볼 수 있는 찬스입니다. 전반부의 메인 스무처. 자, 저는 일단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좀 조촐한 편성이고요. 이번 경주는 총 9두의 마필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먼저 이제 전개를 좀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행형 마필과 추입형 마필이 좀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그런 경주인데, 자, 이 뒤에 마필식이네요. 레츠고라는 마필, 직전에 플렉스시라는 마필과 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플렉시나가 이번 경주 7번 게이트의 이점이고, 당시에 플렉시라는 마필은 거의 최적의 전개였습니다. 좀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거기 레츠고라는 마필은 전형적인 추입성의 마필, 그러니까는 약간의 늑발기미를 보이긴 했는데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서광주 기수의 기승에 감량의 이점이라면 그에 따른 메리트는 충분한 마필이고, 마무리 훈련까지 서광주 기수가 잘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1번 마필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니까는 플렉시라는 마필은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레츠고는 올라오는 마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두 마리죠. 바로 이 꽃무리와 후사이치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꽃무리도 직전에는 좀 더 빨리 붙어주면서 거의 최적의 전개였고, 반면에 후사이치라는 마필 역시 늑발기미를 보이면서 종반에 올라왔던 그런 탄력감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꽃무리와 플렉시라는 마필, 플렉시나 이 뒤의 마필이 그나마 앞선 전개가 기대가 되는 경주인데, 과연 이 마필들이 이번 경주의 거리인 1400m 레이스를 버틸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마필들이 버티지를 못한다라면은 기회는 추입형 마필 1번 레츠고, 3번 후사이치 쪽에 기회가 주어지겠죠. 저는 냉정히 봤을 때는 꽃무리는 버틸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백기를 거쳤고 직전에는 첫 번째 경주였고요. 게다가 이때 기록이라든가 걸음이 편한 선행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광주 기수 교체가 된 기수가 유현명 기수라면은 8조 마방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는 유현명 기수입니다.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꽃무리의 기대치는 일단 높여봅니다. 다만 이제 7번 마필, 이 마필이 1400m 레이스인데 제가 볼 때는 직전에 편성이 그다지 강했던 레이스는 아니었고요. 그 편성에서 내측 최적의 전개 버티지를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거리가 100m로 났는데 1400m의 여건이라면은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정말 편하게 나서줘야 되는데 이 마필의 순발력이 꽃무리보다 빠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꽃무리가 제가 볼 때는 이번 경주 선행이고, 그러면은 7번이 선행을 나선다 해도 경합이 불가피하고 초반에 나서는 과정에서 힘 소진이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제 7번 마필의 종반까지 버틸 수 있는 동력은 쉽지는 않다. 그럼 이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두 마리죠. 3번 후사이치, 여기에 1번 레츠고, 요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는 거리와 전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꽃무리는 일단은 믿을 수 있는 축입니다. 이번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이 꽃무리고요. 여기에 1번 레츠고, 3번 후사이치, 이 뒤의 마필을 강하게 들어갑니다.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말이 7번 플렉스 시나입니다. 단 한 가지 이제 현장 변수가 있다라면 이제 주로 파악이죠, 여러분들. 당일날 주로 자체가 정말 무겁다. 이거는 앞선에 1, 2, 3경주를 지켜보니까는 댕을 나섰던 마필, 소위 말해서 이제 선행 전개를 펼쳤던 마필들이 종반에 버티지를 못한다. 그런 전개가 그림이 그려지면 대안을 꼽아본다라면 바로 1번입니다. 왜냐면 8조 마반에서 유현명 기수의 기승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서광주 기수가 직전에 호흡을 맞췄죠.
게다가 마무리 훈련을 서광주 기수가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광주 기수가 기승한 마필은 1번 레츠고입니다. 레츠고 역시 마무리 훈련 서광주 기수가 공을 상당히 많이 들였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능력상 5번 꽃물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정말 주로가 무거운 주로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면, 이런 전개가 예측이 된다라면은, 그런 주로가 형성되어 있다라면은 대안은 1번을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주로라면 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고요.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꽃물이 축으로 해서 1번 좀 강하게 인정합니다. 여기에 3번 후사이치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7번 플렉시나 이외의 마필은 다 깔끔하게 삭제를 하겠습니다. 5번 축에 1번, 3번, 7번입니다.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어등교천 200m 레이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고 5경주, 6경주, 7경주, 8경주 연타 다이렉트 승부처입니다. 정말 혼전도가 상당히 높고요. 이번 5경주 그에 따라 이제 출전하는 마필 간에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마필을 좀 세게 인정을 하고 어떤 마필을 저평가해야 될지를 나뉘어 봐야 됩니다. 저는 이번 5경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5번 사바라는 마필입니다. 사바라는 마필. 이 마필이 주행심사 때 걸음이 워낙 좋았었고요. 순발력도 좋았었고 뒷심의 경쟁력, 스피드,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음이었기 때문에 뭐 직전에 예측이 됐습니다. 사바라는 마필이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준우승한 마필이 날라. 앞선에 제가 3경주였죠. 날라라는 마필이 기대보다는 걸음이 좀 별로였다. 상대적으로 이제 사바라는 마필이 워낙 압도적이었습니다. 탄력이 뭐 월등했었고요. 자, 이번 경주가 승급적이긴 한데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은 또는 이 편성이 약하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사바라는 마필이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관건은 2위권이죠. 2위권인데 바로 이 마필입니다. 4번 루비스톤, 여기 이제 3번 스페셜 히어로. 특히 4번 마필 이번 경기에 좀 키를 쥐고 있습니다. 8월 26일날 경주를 지켜봤을 때 루비스톤과 KR라는 마필, 이번에 KR라는 마필 같은 경우에는 11번 게이트 있죠. 외곽으로 좀 밀렸고요. 당시에 루비스톰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직전에 아름다운 질주 대상경주에 출전했고 졸전을 펼쳤고 그 다음에 조금은 텀을 둔 가운데 이번에 나오고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8월 26일 경주를 치렀을 때 비록 이 마필이 KI라는 마필을 이기긴 했습니다만 한번 이 경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확연하게 눈에 띄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어떻게 루비스톰이 뛰었으며 KI라는 마필은 어떤 경주를 펼쳤는지. 당시에 루비스톰은 게이트 이점이 있었던 1번 게이트였고요. 반면에 KI라는 마필은 9번 게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단거리 경주, 특히 1000m의 거리에서 이 게이트의 유불리는 상대적으로 크고, 왜냐하면 이게 초반에 얼마나 힘쓰지를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종반의 뒷심의 경쟁력이 달라지는데 1번 게이트의 루비스톰, 여기에 KI라는 마필은 최외곽, 공교롭게도 내측 외곽이네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루비스톰이 이겼습니다. 과정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과정. 1번 마필은 스타트가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좀 밀고 나오는 스타일이고, 반면에 9번은 상당히 빠르죠. 이 마필은 선행형 마필입니다. 게이트 나쁘지 않았었고요. 선행 경기를 펼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보는 거 뭐냐면 9번 마필이 무리 없이 나온 듯 보이지만 그래도 이 마필이 약간의 외곽을 두면서 뭐랄까 조금은 제어가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는 약간의 좀 폭주성이었고 좀 최적으로 탈 수 있었는데 초반에 게이트의 불리함 때문에 거리 손실 그리고 약간의 좀 폭주성, 그 점이 좀 아쉬웠던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마필이 선행 일변대 그런 모습은 아니었고요. 뒷심도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이제 1번 마필은 거의 내축 최적이었죠. 거의 군대덕이 없었고 게이트 이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이제 종반의 뒷심에서는 1번 마필이 좀 더 우위를 점합니다만 9번 마필이 그렇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탈력이었다면은 200m 남은 시점에서 1번이 좀 많이 이겨줘야 되는데 9번 마필이 근성이 있습니다. 뒷심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요. 옆에 딱 마필이 붙으니까는 근성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경합 속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는데 저는 이 경주를 딱 지켜보면 이 마필들이 다시 한번 대결을 펼친다라면은 외곽에 있는 11번 마필이 질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본이 잠재력 평가가 되고요. 기본이 능력 평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루비스톰이 직전에 대상 경기를 치른 거는 높게 평가될 수 있겠지만 이 마필이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직전에 경기를 치르고 늦어진 이유가, 그러니까 출전주의가 늦어진 이유가 마필의 회복세를 기다리는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골마경기가 있습니다. 10월 30 가장 최근에 3일 연속 골마경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경주 4번 마필이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 한데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인기순위 2위가 예측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가능성은 다 있죠. 뭐 이 마필이 데뷔전 때 보여줬던 퍼포먼스도 있겠고 능력은 있고 고가의 마필이라는 경매가도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마필의 상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안 되는 마필을 굳이 뭐 해가지고 본전 환수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이런 설명도 상당히 좀 무책임하죠. 그러니까는 저는 이런 마필들은 정말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은 안 된다고 생각할 때는 가차없이 빼야 됩니다. 최종 판단이 현장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4번 마필은 분명히 좀 불안 요소가 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6번 마이송이라는 마필 상당히 좋죠. 김혜성 기수의 안장교체 역시 뭐 33조 마방에서 최근에 가장 믿을 수 있는 기수는 김혜성 기수고 이 마이송이라는 마필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 강편성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게다가 뭐 남편이 탔던 박재희 기수 김혜성 기수가 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승부지는 의심의 여지는 없고요. 직전 경주에도 내용이라든가 기록이 나쁘지 않았었죠.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마필 6번이고 9번 퀄리티퀸 이 마필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최근에 입상의 성적은 없지만 직전에도 강편성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편성 강도를 좀 봐야 됩니다. 과연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쳤을 때 어떤 기록이었느냐 어떤 순위였느냐 이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퀄리티퀸의 기록과 내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자, 실제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두 마리죠. 인기 순위 좀 밀려 있는데 바로 11번 KI, 12번 하만 방어산입니다. 제가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 루비스톤보다 오히려 세게 인정했던 마필이 바로 KI입니다. 이 마필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요. 여기에 하만방어사는 마필은 이제 공백기를 거쳤는데 뭐 약간의 공백기죠. 이때는 연습 중이었습니다. 이 연습 중인 때 걸음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의 바닥을 쳤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거의 뭐 최선의 승부는 아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8월달에 경주력이 좋았었고 두 번의 실전 경험, 다음에 이번 경주의 김철우 기수의 기승인데 훈련 강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이번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12번 마필 이번 경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본다면 이제 4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 승부처 불안하고 5번을 축으로 해서 6번, 9번, 11번, 12번 이렇게 4대의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6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뭐 5경주, 8경주까지 다이렉트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6경주는 좀 전개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금화로나 마필. 이 마필이 초반에 순발력 발휘 양점이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 전개를 그려본다면 일단은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입니다. 금화로나 마필이 가장 빠르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과연
1600m 레이스를 선행을 봤는데 버틸 수 있겠느냐, 과연 버틸 수 있는 동력이 되고 마필의 능력이 뒷받침이 되느냐를 가장 먼저 그려봐야 됩니다. 전개층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편성을 딱 보고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을 먼저 찾고요. 그 다음에 선인마, 그 다음에 추입형 마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입형 마필 같은 경우가 선행형 마필 또는 선입형 마필이 앞선에서 기대 이상 선전하거나 능력을 발휘한다면은 종반의 추입의 기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버티겠느냐, 이 마필이 불안하다 그러면은 선입형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마필들조차도 뒷심이 좀 불안하다 그러면 추입형 마필한테 기회가 오는 겁니다. 이런 전개를 그리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금한호 같은 경우에는 뭐를 보냐면 이 마필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원 F타임 14초대 후반 중후반입니다. 거의 사마롱 타임이 40초대고요. 제가 볼 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선행형 마필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지원 F타임이 14초대 이내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타임이라면은 이 마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력을 보이면서 들어왔구나,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걸음은 보여줬구나. 사마롱 타임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8초대는 끊어줘야지만이 그래도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뒷심으로 인정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지원 F타임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은 결성 전방 200m, 요 200m 지점의 타임이고 사마롱 타임은 600m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이제 해당 경주마의 뒷심을 보는 거죠. 과연 이제 얼마나 뒷심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보는 건데, 금아우노의 최근에 그런 타임을 놓고 봤을 때는 지원 F타임이 14초대, 사마롱 타임이 40초대, 이 기록이라면은 절대적으로 이거는 1600m 레이스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번 경주의 거리는 1600입니다. 최근 대비 거리가 많이 늘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이제 19조 마방의 마필, 일단은 능력 대비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워낙 성적이 좋은 마방이기 때문에 배팅할 때도 그렇고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조 마방의 마필, 문세영 기수의 기승 항상 인기보다는 또는 능력보다는 더 팔립니다. 능력이 1이라면은 능력이 5라면은 인기 순위는 그 이상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냉정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고, 저는 이번 경주 금아우노에 따른 그런 선행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충마로서의 메리트는 크진 않다. 이마필의 뒷심의 경쟁력은 그다지 강하지가 않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10번 마필 바로 뒤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말이 7번입니다. 선샤인스타. 여기에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 퀸스타고 마지막으로 종반에 올라오는 마필이 용천입니다. 이 마필은 추입형 마필, 추입의 기회가 주어져야만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그런 마필들인데 그러면 이제 제가 10번은 버티기가 좀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번 경주에 살펴볼 마필은 말이 7번입니다. 선샤인스타. 이 과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선샤인스타라는 마필은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나름대로 1600, 1400을 버텼던 뒷심이었습니다. 뒷심이 상당히 끈끈했던 그런 걸음이었었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직전에 이 마필이 승급전을 치렀는데 이게 좀 악재였습니다. 두 가지 악재가 뭐냐면은 거리가 일단 늘었습니다. 1800에 늘었고요. 게다가 승급전인데 부담력이 무려 56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악재가 있었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에 또 악재가 있었죠. 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9번) 마필이었고요. 말씀드렸죠. 선샤인스라는 마필은 선임마다, 그러니까는 초반에 앞선에 붙어줘야지만이 능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좀 아날로그입니다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9번 마필, 9번 마필이었습니다. 출발이 어떻게 되느냐, 게이트 안에서 요동을 하면서 기수가 낙마할 뻔했습니다. 이때 최소한 8번 자리 붙으면서 선위권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인데 꼴찌로 출발합니다. 뭐 이 과정은 중요치는 않겠고, 그러면 이제 4코너까지 이 마필이 순위로 상승했느냐, 절대 무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의지를 좀 보였다면 출발이 늦더라도 외곽을 좀 돌면서 붙어줬어야 되는데, 내측에 그냥 뭐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내측에 갇히면서 거의 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었죠. 진로가 없습니다. 앞선에 붙어줘야 되는 마필이
4코너 돌 때 꼴찌였다. 이거는 뭐 종반에 경주를 안 보더라도 그냥 이마필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서는 쉽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직전에 선샤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승급전에 거리가 늘고 부담리가 높았고 이 세 가지만도 극복하기 쉽지 않았는데 늑발까지 했다. 그것도 추이평 마필이 아니라 선이평 마필이 늑발을 했다. 자, 이때부터 능력 발휘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유연명 기수의 안장 교체입니다. 유연명 기수. 자, 이번 경주 유연명 기수 안장 교체고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해서는 1.5kg의 감량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직전 대비 200m 레이스 줄어든 600m, 1600m의 거리고요. 앞선에 제가 10번 금화오라는 마필이 빠른 마필이긴 한데 이 마필이 분명히 종반에 버티기는 쉽진 않다. 그러면 기회는 선입전개를 펼칠 수 있는 선샤인스타라는 마필한테 주어지는데 이 마필이 이번 경주는 줄어든 거리에 승급 적응을 했고 게다가 부담이 일정까지 감안해 본다면 여건은 최적의 여건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퀸스타는 마필도 기대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직전 대비 부담이 좀 늘었죠. 1.5kg 부담량이 늘어났고 용천의 마필도 직전 대비 1.5kg가 늘었습니다. 게다가 이 마필은 전형적인 추이평 마필. 그러면 이번 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제가 왜 이 6경주는 승부로 들어가냐면 바로 7번 선샤인스타의 여건이 너무 좋고 이 마필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승부로 예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10번 금화오노, 2번 퀸스타, 4번 용천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이번 경주. 자, 믿을 수 있는 마필 6경주에 주목할 마필은 바로 7번 선샤인스타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경주 A급 메인이고 정말 이번 경주는 배당의 메리트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중만 한다면은 최소한 복순시키는 10배는 그냥 무조건 먹고 들어갑니다. 저는 뭐 제가 배당을 쫓는 게 아니라 자, 이번 경주 누림수인 마필이 있겠고 능력평가가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력으로 입상을 누려볼 수 있는 마필들이 여러 개의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경주는 미세하게 전개와 부담 중량에서 극명하게 우열이 드러납니다. 이런 미세한 변화를 꼭꼭 챙겨볼 필요가 있는 또는 체크볼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고요. 자, 인기 마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이 3번 그래핑 킹이죠. 여기에 4번 고블린, 5번 오션스톰입니다. 일단 5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뭐 감량을 좀 받긴 했는데 승급전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번 경주가 4등급 편성치고는 약편성이 아니다. 정말 강편성이기 때문에 승급전의 여건은 만만치는 않습니다. 4번 고블린. 여러분들 최근에 이 고블린이 얼마나 조시가 났냐면 종반의 지원F 타임이 12초대입니다. 이거는 이 두 번의 경주는 영상을 안 보더라도 이 마필이 종반에 날라 들어왔구나. 거의 뭐 사망 타임이 35초대입니다. 36초대. 이것도 뭐 이때는 포화주로라 해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양호한주로의 사망 타임이 35초대, 지원F 타임이 12초대. 정말 어마무시하게 능력을 발휘했던 마필이죠. 단 중요한 거는 고블린은 이번 경주 선행전개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은 추임력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이번 경주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약세냐? 이거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가 앞선이 상당히 강하고 빠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고블린한 마필이 과연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겠느냐? 게다가 제가 말씀드렸죠. 미세한 차이에서 우위를 가려진다. 직전 대비 1.5 늘어난 부담 중량. 이것 또한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여건 자체가. 그래핑킹은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이 마필은 선행을 나서면은 입상을 합니다. 단 선행을 못 받으면은 그냥 주저하는 마필.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죠. 그러면 이 마필은 우선적으로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데 외곽의 알파 송송이라든가 헬로윈 파티 이 마필들이 만만찮게 일단 빠르고요. 중요한 거는 그래핑킹도 역시 안장은 강해졌지만 일단은 부담량이 직전 대비 늘었습니다. 3kg는 한 54.5의 부담 중량. 또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9월 18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은 정말 편한 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성된 기록이 1분 14초 1이었죠. 같은 주간이라 한다면 이제 금요경마, 일요경마였는데 뭐 주로 차이는 크지는 않겠죠. 같은 주간에 뛰었던 마필이 알파송당이었는데 이 마필은 9월 16일 경주에 1200m 레이스 역시 4등급 강편성에 1분 13초 2였습니다. 기록만 놓고 본다면 단순하게 기록 비교해서 봤을 때는 0.9초가 그래핑킹이 밀립니다. 그런데 그때와 비교해봤을 때 이번에 그래핑킹은 2.5kg가 늘어났고요. 부담량이. 반면에 알파 송당은 동일하게 51입니다. 부담량이 동일하죠. 알파 송당이나 마피 같은 경우는 3세 안말로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리아 로크스배까지 뛰었었고 나름대로 주목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대상 경주 단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일반 경주는 쉬어가는 타임이 많습니다. 왜? 이때 너무너무 강도 높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또 성적이 나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번 경주 부담량 이점이라든가 빠르죠. 게다가 적임 기수인 최시대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본다면 알파 송당이라는 마필이 3번, 4번, 5번 마필한테 밀릴 이유는 단 1도 없습니다. 단 1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분들 이번 경기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 마필입니다. 바로 10번 헬로윈 파티라는 마필. 헬로윈 파티 같은 경우는 이미 4등에서 검증이 됐고요. 이때 경주 기록과 타임이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이 마필이 부담이 너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르다라는 마필 또는 KK1이라는 마필 이 편성이 강했던 것도 있지만 헬로윈 파트너의 마필은 최근에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이 57의 부담감 때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미 졌습니다. 앞선에 붙는 마필이 그냥 무너지는 거림이었기 때문에 뭐 타임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단 이번 경기에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직전 대비 1.5kg의 감량의 이점이 주어졌죠. 감량 이점. 자, 따라서 이제 여러모로 이번 경주 10번과 11번의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게 부담 중량 너무너무 유리합니다. 능력 대비해서. 반면에 인기를 모으고 있는 5번 마필은 승급전이고 4번 마필은 추입력으로서 최근에 발군이긴 합니다만 일단은 부담이 높고요. 부담 중량. 게다가 추입의 기회가 과연 주어지겠느냐. 3번 그래핑킹에 과연 선행을 100% 장담할 수 있겠느냐. 또한 부담의 직전 대비 3kg가 늘었습니다. 이 여건이 절대적으로 만만한 여건은 아닙니다. 미세한 차이죠. 0.5kg, 1kg, 1.5kg 요 차이인데 이 차이에서 이번 경기 우위를 가르칩니다. 이 차이에서 저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해 볼 것입니다. 10번이냐 11번이냐. 일단 이뒤의 마필 이번 경주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고요. 이뒤의 마필의 현장 컨디션과 마필의 상태, 체중 체크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본 이후에 이번 경주 A급 메인으로 현장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선의 3번, 4번, 5번 마필보다는 무조건 10번과 11번을 둘 중에 한 마리 강하게 노려볼 수 있는 찬스고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는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이번 주 7경기 여러분들, 자, 오늘 메인 승부처입니다. 제가 준비한 오늘 A급 메인이고 강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0번, 11번 마필 여러분들 이번 경주 꼭 체크를 해두시고 현장에서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된 A급 메인 7경기 여러분들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8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8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물론 이제 9경주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그렇죠. 마지막 경주가 자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 카드는 이번 이제 8경주에 제가 쓰겠습니다. 이번 경주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충마 선정에 따라서는 그에 따른 메리트는 있겠고 이번 경주가 앞선의 6경주와 마찬가지로 전개를 그려보면서 이번 경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8경주 인기 마필 중에서는 주목할 마필이 이제 1번 금안잎이, 이 마필도 고가의 마필이죠. 1번 금안잎이 외산 마필이고 3번 파이널 프런트, 5번 운주불패,
6번 히어로맨 이렇게 4두의 마필 일단은 가능권에 둘 수가 있습니다. 4두의 마필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용 마필은 1번과 그려볼까요? 선행은 1번과 6번입니다. 여기 이제 5번 운주불패 3번 파이널 프런트는 종반의 추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들이요. 운주불패라는 마필이 나름대로 이 마필이 초반에 좀 느린 마필은 아닌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각질을 변경을 하면서 이제는 추임마로서 완벽하게 굳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 과연 1번과 6번이 선행전개를 펼쳤을 때 이번 경주에서 버틸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 마필들이 버티면 3번과 5번은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안고만 가면 됩니다. 한번 살펴본다면 1번 그만한 B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빠른 마필은 바로 이 6번입니다. 히어로맨이라는 마필. 여러분들 선행용 마필은 선행전개를 펼쳤을 때 그에 따른 능력평가가 되는 겁니다. 선행용 마필이 선행전개를 펼치지 못했을 때는 의미가 없죠. 선행용 마필은 잘 뛰면 우승이고 못 뛰면 꼴찌입니다. 잘 뛰면 우승이고 못 뛰면 꼴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히어로맨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 동력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선행전개를 펼치지 못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 지난한 9월 18일이었죠. 비록 5등급 레이스긴 했습니다만 강편성에서 선행전개를 펼치면서 무려 7마신차에 우승을 했습니다. 7마신차. 그러니까는 이 당시의 기록이 정말 상당히 좋았다. 제가 여러분께 그 지난주에 인듀어런스라는 마필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인듀어런스라는 마필을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이 마필이 6세 마필이고요. 게다가 이제 5등급 경주에서 1분 27초 7했다는 기록으로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6세 마필. 그리고 나서 이제 승급 전에 여러분께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왜 추천을 드렸느냐? 이때 당시 이 기록이 4등급 경주와 비교해봤을 때 오히려 빨랐다. 그래서 5등급 레이싱을 했습니다만 인듀어런스의 최근의 걸음은 무조건 자력이었고 이때 당시 성적은 우연, 어부지리 이게 아니라 자력 우승이었다 라고 평가를 내는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어로맨 같은 경우에도 이 9월 18일 비록 5등급 레이싱을 했는데 이때 기록이 정말 좋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히어로맨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나서면 그 이상을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내측에 1번 그마니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순발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운주불패가 히어로맨이라는 마필은 훨씬 더 빠릅니다. 게다가 최근에 부경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신인 기수들 서광주 기수와 이용락 기수고 이 기수들이 또 감량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이번 경기 히어로맨이 다른 기수가 탔다면 57이죠. 부담 요양이. 다만 이제 이용락 기수가 계승했기 때문에 4kg의 감량의 이점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담의 이점과 게다가 선행 찬스 이미 뭐 1800 거리 경험 막 쳤고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마필입니다. 6번 마필. 반면 이제 1번 그마니피가 바로 뒤에 붙을 텐데 글쎄요. 이 마필들이 선행이 좀 우선시 돼야 되는데 선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히어로맨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받는다? 그러면 선입전개 비록 직전 대비 감량을 받긴 했습니다만 버티기는 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 마필은 기본적인 사이즈가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충마로서는 그래도 선행전개가 유력한 6번 히어로맨이 좀 더 유리하다 라는 게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1번 그마니피도 필요 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3번 파이널 프런트 6세 마필. 일반적으로 이제 경주 말하는 거는 3세, 4세가 전성기이고 5세가 넘어가면 이제는 약간 좀 한풀 꺾이고요. 6세가 되면은 거의 뭐 이제 능력은 다 나왔다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좀 비하 발언이 아니라 순말이 6세면 아저씨, 앞말이 6세면 아줌마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이널 프런트가 이제 6세 마필인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 마필은 지난주에 인듀어런스라는 마필을 보셨겠지만 최근에 완벽하게 이 마필은 변했습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순위 꼴찌였는데 와, 이 올라로 탄력감이 예사롭지가 않았고요. 물론 이제 편성은 좀 약하긴 했는데 그에 따른 걸음은 좋았습니다. 단 앞선에 버티면 이 마필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운주불패 역시 능력은 인정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객관적인 능력만 놓고 봤을 때는 운주불패라는 마필이 가장 센 마필이죠. 가장 셉니다. 가장 센데 역시 히어로맨의 마필이 전개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8경주에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필 충마. 어차피 제가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을 말씀드렸죠. 충마 선정만 한다면 충마 선정에 있어서는 선행을 받을 수 있는 히어로맨 이 마필을 강하게 노립니다. 전기로 놓고 봤을 때 6번을 기본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이게 1번 금한잎이, 5번 운주불패, 3번인데 6번 축에 5번, 이게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마번입니다. 당일날 주로 상황에 따라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앞선의 경주에서 선행형 마필이 생각보다는 걸음이 안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5번 운주불패라는 마필, 그러니까 주로가 소위 무거웠을 때 운주불패라는 마필을 축으로 해서 딱 선행형 마필 2마리입니다. 6번 히어로맨, 1번 금한잎이, 딱 2대의 마필만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임팩트 있게 공략이 가능한 경주가 바로 이번 8경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현장 주로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극히 정상적이다, 가벼운 주로라면 뭐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는 없죠. 가벼운 주로라면은 6번 히어로맨, 강력한 누림수의 마필, 우선순위는 5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1번, 그 다음에 3번 마필,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8경주입니다. 9경주입니다. 마지막 경주가 되고요.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주고, 이번 경주는 간명하게 적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함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변수는 없고요. 현재 이번 경주 2등급 레이스죠. 점핑 추라고 있는 마필이 3번과 5번 마필이고, 나머지 이제 기존에 뛰는 마필들인데, 기존에 뛰는 마필들 중에 소위 강자들, 능력이 앞서 있는 마필은 첫 번째로 1번 그레이트 보스입니다. 1번 마필, 그리고 4번 킹 오브 더 월드, 여기에 7번 금화사이킥입니다. 이 3대의 마필의 능력이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대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금화사이킥은 공백기가 있습니다. 현재 23주에 공백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현재 어떤 상태며 과연 어떤 컨디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최근까지도 구전염의 질병 내역이 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 주행시사 때, 이때 걸음이 추진 강도 대비해서는 탄력이 그다지 위력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추건데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금화사이킥은 현재 컨디션이 많이 떨어진 상태다. 이 걸음이라면은 2등급 레이스에서 자력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금화사이킥. 자, 따라서 이 마필을 일단 지우고 들어갑니다. 금화사이킥. 킹 오브 더 월드. 특별히 뭐 아파서 이 마필이 주행사를 받은 건 아니고요. 연습 중이었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좋습니다. 여전히 걸음이 좋고, 9월 18일 경주도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김혜성 기수의 안장, 부담 중량 뭐 늘어난 1kg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거리 부담 1400m 레이스 이미 1800까지 뛰어봤던 그런 경쟁력이고, 1400을 1분 25초대에 끊었던 능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2등급에서. 그러니까 이 마필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걸음이 워낙 좋았습니다. 최근에 내용도 좋고요. 금화사키나 마필과는 좀 평가가 좀 틀리죠. 1번 그레이트 보스, 1400에 정말 특화된 마필이고, 최근에 역시 경주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늘어난 부담력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 편성 놓고 봤을 때는 필히 주목할 마필 바로 1번 그레이트 보스. 자, 이외의 마필들 중에서는 글쎄요, 2번 톱파이어도 아직은 아니고요. 아직은 아니고, 3번 마필은 상대가 너무 세고, 5번 마필, 그나마 이 마필이 최근에 조금은 변화를 보였는데 뭐 입상에 도전할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고요. 6번 마필 아직은 아닙니다. 걸음이. 반면에 이제 8번 에이스 올로본인데, 이 마필 여러분들 현재 승급전입니다. 그러니까는 3등급까지만 뛰어봤고 2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고요. 다만 저는 이 마필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가, 직전에 무려 58을 짊어지고 선행전개를 펼쳤던 52의 닥터 시절하는 마필을 결국에는 종말에 이겨냈습니다. 최근에 에이스 올로먼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걸음이 올라왔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저는 이 3등급하고 2등급의 벽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승급한 마필도 웬만하면 세게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 세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이때 당시 58을 짊어지고 우승을 했던 이 경주력이 워낙 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성이라면 2등급 치고는 조금은 약편성이죠. 54.5의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할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간명하죠.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3대의 마필입니다. 1번 그레이트 보스,
여기에 4번 킹 오브 더 월드, 바로 외곽에는 8번 에이스 솔로몬이고, 이게 이제 충마 선정이 좀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1400의 거리의 특성을 놓고 봤을 때 1번 그레이트 보스를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기본의 능력도 가장 세게 인정을 하고요. 1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킹 오브 더 월드, 여기에 8번 에이스 솔로몬, 이렇게 간명하게 2대 마피에 전달될 수 있는 제8경주입니다. 변수는 없습니다. 간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항상 그렇죠. 이게 마지막 경주라고 해서 이제 배당을 노리시는데 터질 수 있는 경주가 있고 안 터지는 경주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만약에 마지막을 노리더라도 그렇게 뭐 배당을 여러분들 쫓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저배당 쪽에 공략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8경주는 제가 저배당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금일경마 예상보도 마치겠고요. 자, 오늘은 어쨌든 3경주죠. 3경주 첫 승부에 이 성지성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확신은 있고요. 이 경주를 적중을 하면 오늘 상당히 좀 잘 풀릴 것 같고, 후반부에도 준비된 경주가 많이 있는데, 일단 오늘 이 3경주 여수 토네이도 정말 선전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A급 메인은 3경주고 5경주, 6경주, 7경주 A급, 8경주까지 해서 오늘 승부를 확실하게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금일경마 한 주의 시작입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해보도록 하겠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꼭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